이어서 연결고리 시간입니다.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이게 또 침체, 또 금리 인상 이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서 뭐가 나왔든 깔때기처럼 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도 안 좋았기 때문에 간밤에는 그나마 좀 덜했다 정도 학습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증시에서 어떻게 좀 연결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의 주제는요, 경기 둔화 우려 지속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뭐 우려는 있는데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좀 적응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시장 어땠습니까? 네,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좀 심심해지죠. 좀 지수만 놓고 보면 좀 지루합니다, 이제. 이 지수의 변동폭도 작고요. 2,500 가까이 가면 이제 떨어지죠. 2,400 가까이 왔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한 0.5% 정도 하락했고요. 다우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상승하는 이유 살펴보면 미국 시장 하락보다도 국내 시장 이제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121선 근처까지 왔죠. 코스닥이 61선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121선과 61선을 지지선으로 해서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수는 이렇게 좀 예상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그런 시장의 모습. 그러니까 FOMC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FOMC 때도 큰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예상하기가 쉽다. 근데 종목 예상이 좀 어렵고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경기의 경제 어떤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전일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잘 안 팔린다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 종목들이 영향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꽤 큰데 지수는 변동성이 좀 낮고 지수는 좀 심심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 하락을 했죠. 다우가 보합이고 나스닥이 한 0.5% 소폭 하락을 했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를 굳이 붙여야 된다면 경기 둔화 우려인데요. 굳이 붙이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올랐었던 차익 매물들 거의 다 나왔는데 이 차익 매물 끝물이 이제 어제 밤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차익 매물이 어제 정도까지 나왔을 가능성, 오늘도 일부 좀 나오겠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보다는 반발 매수 나올 가능성이 국내 증시에서 높아 보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매물과 반발 매수가 부딪혔죠. 근데 다우 같은 경우는 비슷했기 때문에 보합이고 나스닥은 차익 매물이 마지막에 나왔던 차익 매물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발 매수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 들어왔고 차익 매물은 그래도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차익 매물 최근에 며칠 동안 나오고 있다가 마지막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이유 붙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 계속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왔고요. 개별적으로 종목을 좀 살펴본다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투자회사죠. 이 번스타인이 차량 수요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발표하면서 테슬라가 3.21%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6천 위안의 가격 할인을 하고 미국 구매자들한테도 3,000달러 할인된 이 가격을 제시해서 연말 수요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번스타인이 이제 얘기를 했죠.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인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 2%포인트 감소하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그러니까 수요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이 차익 매물을 내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는 딱 좋죠. 그래서 테슬라 하락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모건 스탠리가 지난 11월 600만 대 축소에 이어서 12월 그러니까 아이폰 출하량이 11월 600만 대 축소에 이어서 12월 아이폰 출하량이 300만 대 더 축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다 줄어들었죠. 4분기 매출 축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아이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이폰 공급 체인 중 하나인 일본 무라타 제작소가 수요 부진을 이유로 향후 몇 개월 동안 아이폰 14 시리즈 생산 계획을 더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까지 겹치면서 애플 하락을 했는데 하락이 깊지가 않았어요. 1.38% 하락을 했는데 애플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영됐다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반발 매수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테슬라와 애플은. 그런 모습들이 시장도 그렇고 이 악재가 있었던 종목도 그렇고 차익 매물과 반발 매수가 좀 맞서는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차익하고 반발이네요.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였다라는 게 간밤 뉴욕 증시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지수 전망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뭐 쉽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종목 전망 자체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요즘 좀 종목장인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달러 약세 되겠죠. 어제 환율이 1321원 70전으로 끝났는데 이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 보면 1314원 50전입니다. 한 8원 정도 8에서 하락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떨어졌죠. 국내도 예금금리도 그렇고요. 채권금리도 그렇고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국내에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국채금리 떨어졌고 달러 환율 조금 더 떨어졌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괜찮겠죠. 그리고 애플과 2차 전지 관련된 분위기는 엄청 많이 안 좋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국내에서도 조금씩은 이어진다.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 사실 미국 증시랑 연결을 해보는 거 말고도 국내 증시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만기일은 항상 이 종가 근처에서 좀 주목을 잘 해봐야 된다는 사실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근데 12월물보다 3월물이 이 미결제 약정이 2배 이상 많아서 롤오버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종가 부분엔 잘 보자. 그리고 이 위메이드 관련한 이슈가 국내에서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분위기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믹스가 오늘 아마 거래가 마지막일 겁니다. 3시가 종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같이 가져가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오늘 봐야 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오늘 한 종목 골라오셨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LCC 진에어입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놀자주, 특히 그 안에서 항공주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진에어를 골라주셨습니다. 왜 연결시키시는 건가요? 우선 좋은 종목을 이런 장에서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지수 전망이 엄청 쉽거든요. 지수 전망은 누가 하든지 지수 밴드 레벨 맞추고요. 어떻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맞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종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종목이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분위기 좋은 종목들 찾아본다라면 중국이 열린다. 그리고 일본 여행객이 많아진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잖아요. 일본 여행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양회 때 더 많이 완화가 될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중국이 열린다와 일본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전망하기 어려울 때는 가격이 싼 종목인데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이거든요. 상승 탄력은 예상을 하기가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확실히 좀 날만한 종목들, 가격적으로 좀 매력도가 높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LCC 쪽에서도 골라봤고요. 중국 관련되기도 했고 일본 관련되기도 했고 가격도 좋고요. 실적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에어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하셨던 종목이 가격, 실적,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멘텀까지 겹쳐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최근에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진에어 관련해서 이런 분야별로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LCC는 몇 년 동안 힘들었다가 제주도 노선으로 그냥 버텼죠. 계속 적자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본 잠식도 됐고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LCC의 제일 1번은 일본입니다. 일본 비중이 제일 좋은데요. 그런데 일본이 열렸고 일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일본이 열렸다는 부분도 좋은데 일본이 엔 저가 심하죠. 물가가 쌉니다. 지금 다 같이 일본 가자 이런 얘기. 이 연말 송년회 모이면 일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일본에 대한 관심도 일본의 여행객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LCC들의 실적 폭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LCC들 흑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진에어 4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본 잠식 우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증자했습니다. 2,173억 원 조달을 하면서 증자에 성공을 했고요. 증자에 가장 먼저 가장 큰 금액으로 잘 성공한 항공사가 진에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잠식 우려, 자본금 우려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LCC 중에 진에어 얘기하면 가장 1번으로 붙는 얘기가 재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LCC다라는 게 항상 붙거든요. 모회사인 대한항공의 혜택과 힘도 있지만 LCC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 어제 4.6%,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으로 팍팍팍 치고 올라가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주십시오. 네, 우선 한 15,000원 정도의 61선과 121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어제 싹 양봉을 내면서 잘 뚫었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61선과 121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매우 좀 긍정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3일 연속 3일 동안 10% 정도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가격이 싼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전에 움직였던 가격으로 바로 전 고점 보고 이제 18,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진에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오늘 진에어 LCC 관련된 종목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 18,0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